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조종훈련 학교까지 9년이 걸렸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정상적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했던 그 경력을 따라서 대한항공이라는 데를 입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돌고 이러고 왔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딱 와보니까 9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앞서진 거죠? 8년 정도가 좀 빨라진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참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간에 제가 만약에 포기했으면 안 됐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쪽 그 조종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거예요. 이때 더 짧게 처음 계획보다 참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종사가 조종훈련생이 아까 됐다 그랬잖아요. 조종훈련생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겠죠? 조종훈련생이 되기에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그거에 이게 시작이었고 조종훈련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진짜 조종사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될 때까지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고민되는 일도 많았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라면 조종훈련생이 처음에 국정사고 미국을 갔다 그랬잖아요. 미국을 갔는데 교육을 받는데 다 그 교관들이 외국인이에요. 영어로 얘기해. 근데 막 비행기는 날아다니고 있어. 근데 저희는 항상 자동차는 2차원이잖아요. 비행기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가다가 내가 좀 틀렸네?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럼 쓰면 되고 왼쪽으로 빼먹고 오른쪽으로 빼먹고 근데 비행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조종사는 되는 조건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험을 패스하고 가야 다음 단계 이 시험 패스해야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중간평가를 하는데 중간평가에 몇 점 이상 못 맞으면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돼. 잘리는 거야. 퇴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한 단계 한 단계 막 계속 집중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근데 정말 내가 조종사로서 자격이 되는 걸까? 아니면 적성이 맞는 걸까?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고 근데 다행히 잘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어떻게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처음 입사할 때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하게 힘든 과정을 같이 거쳐갔으니까 18명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그 18명이 교육받는 2년 동안 한 명도 나고 없이 같이 갔어요. 그건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친구를 도와준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친구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 같이 이끌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안 되면 과외도 좀 하고 나머지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사실 종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종훈련생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청년부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미국에 왔더니 한인 장로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교회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 커뮤니티에서 힐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3년 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조종사가 되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든 해군사관학교든 사관학교에 와서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리고 사관학교는 학비가 무료예요. 대신 국비로 무료로 너네가 교육을 받았으니 너네는 나라를 위해서 의무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민간항공사에 취직하는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공 관련 대학교, 항공대나 항공대나 하여튼 항공과를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비행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경력을 좀 쌓아서 민간항공사 들어오는 방법. 이게 한 2년에서 3년 가장 짧아요. 그냥 일반 대학생처럼 비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를 공부를 하고 대학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따듯이
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고 자격을 따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력을 채워서 이렇게 민간항공사에 입사하는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한국에는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한국항공전문학교에서 울진에 있고요. 여기는 한소대학교, 한소대학교가 항공 좀 특화되어 있는 충남 땡에 있어요. 그다음에 초당대, 여기 세한대, 경운대, 항공대학교, 그다음에 여기가 한국교통대, 극동대, 청주대, 여기 중원대학교. 이게 대표적으로 항공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고요. 나머지 사설 학원들은 되게 많아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조종사가 되기까지 과정들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 조종교육에 입과하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되게 많이 봐요. 사실 특성이 맞아야 돼요. 아무나 쓰는 건 아니고 서울대에서 쓰는 건 아니고 이론 시험들 보고 신체적성, 심리적성, 직업적성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그래서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론 교육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왜 뜨는지, 왜 뜰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떠라 해서 뜨는 게 아니고 많은 과학자들이 여지까지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총집결체인데 그걸 가지고 왜 비행기가 뜨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비행기 처음 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연습하고 이제 시험을 또 봐요. 거기서인데 그때 따는 것이 우리 그 운전면허 처음 따는 것처럼 2종처럼 자가용 조종사 몇 장을 따고요. 이 비행기를 혼자서 비행기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이에요. 따고 나서 또 공부를 해요. 또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패스하고 이제는 프로펠러기 조그만 비행기가 탔으니까 이제 좀 큰 비행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엔진들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트 비행기를 또 봤고요. 그러고 나면 요건 이제 조그만 제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승객을 실현할 수 있는 큰 비행기의 기종을 또 분류를 받으면 그 기종 교육을 또 받아요. 이런 교육을 또 받고 비행기 연습도 하고 또 하고 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부기장도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요. 기장되는 데까지. 그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장하는 것도 보고, 자기도 공부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험도 쌓고 보니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또 자격을 또 취득해야 될 게 있어요. 각종 시험을 또 통과하면 이제 기장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장 교육에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기장 교육을 들어가면 또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전 참 공부를 안 하려고 조종사가 됐는데 들어가 보니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조종사가 만약에 될 거라면, 되고 싶다면 그렇다더라는 알고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기장 시험이 사실 가장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결정들을 기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문이 닫히고 나면 실제로 법적으로 기장은 사법 권한이 주어져요. 만약에 기내에서 난동승객이 생기잖아요. 승객 중에는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기장이 체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정도로 기장의 권한이 많게 하죠. 그래서 기장되는 과정과 시험이 되게 힘든데 다들 뭐 여기서 한 10년, 15년씩 다 경험들을 쌓고 와서 아주 그닥 어렵지 않게 통과를 하죠. 스트레스는 참 많이 받고요. 요게 이제 대한항공 베이스로 했을 때 조종사 기장까지 되는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써머리 한 겁니다.